처신이 잘못된 거죠. 공직을 하겠다는 분이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2019년 11월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했을 때 정관예우 특혜 이거를 철폐하는 TF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이 정관예우 이거 없애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본인은 공직에 주요 공직에 오르내리면서 정관예우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 양심, 뭐 처신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분은 공직하면 안 된다. 김태현의 정치쇼. 저희 본격적인 주제를 하기 전에 원래 준비했던 어제 오후별로 준비했던 주제에 비해서 또 두 개가 생겨버렸네요. 어제 저녁부터. 좋습니다. 뭐. 일단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좀 말씀드렸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차관 때 보고받다가 변호사 때 수임하고 지금 총장이 되려고 한다. 뭐 야당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김호수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 공직자를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의 처신과 신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분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에서 고문료 자문료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우리 이분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 뭐 권익위원장 계속 공직에 오르내렸잖아요. 처신이 잘못된 거죠. 공직을 하겠다는 분이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2019년 11월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했을 때 정관예우 특혜 이거를 철폐하는 TF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이 정관예우 이거 없애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본인은 공직에 주요 공직에 오르내리면서 정관예우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 양심, 뭐 처신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분은 공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야당 의원의 공격이었어요. 자, 여당 의원의 방어 뭐라고 하실까요? 저 여당 의원인가요? 뭐 그렇게 하시자고 그냥 좋은 게 좋을 거니까. 저는 위원장. 야당 가자. 여당 가자. 좋네 오늘 오늘. 저기 뭐야 법사위가 네.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쓸데없는 그 정치적 중립 논쟁 이거 네. 백날 해봐야 결론도 안 나는데 네. 차라리 이렇게 사실에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저는 정관예우 네. 그다음에 정관들이 정치적으로 출마하는 것까지 네. 다 엮어서 네.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하는 걸로 못하게 하는 걸로 한번 시원하다. 그런 식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당 간사 역할인데 그럼 오늘 저 여당 청문회에 서 있었으면 자, 제 여당 간사지만 김호수 총장보다 사퇴하세요. 이거 하신다는 뭐 거예요? 사퇴하라 이야기는 제가 못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김호수 총장 건까지 엮어서 네. 정관 예우 받는 거 그다음에 선출직으로 출마하는까지도 제한해야 된다. 전 검찰총장까지. 네. 아, 여기서 하나 걸고 들어가시는구나. 전 검찰총장까지. 어쨌든 김호수 후보자가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제 있죠. 네. 예. 문제 많이 있다고 저 여당 쪽에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 이런 분은 공직하면 안 돼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근데 이게 법조인들이 고위 법조인들이 과거부터 많이 있던 일이잖아요. 네. 이거 한번 싹 정리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한 말과 행동과 약속이 다르면 공직자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이제.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예, 제도 시스템 외에 검찰이라든가 법조의 문화 자체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제일 큰 요건은 이런 분을 지명하지 않고 이런 분을 공직에 못 들이게 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보니까 맞네. 시사평론가의 고춘자 장소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침에 다른 일부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이용구 차관 지금 차관이죠. 예전에 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때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할 때 이용구 차관이 그 당시 변호사 시절인데 그렇죠. 곧 공수처장이 될 몸이야. 뭐 이거를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서초소에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알았죠. 그 지금 이번에 보도가 된 거죠. 아니 알려진 거죠. 몰랐겠냐고요. 당연히 이름 당연히 쳐봤을 거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변호사가 누구 택시기사 폭행했다고 위에까지 보고 합니까? 안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 김태현 앵커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초동의 변호사가 세구생의 변호사인데 뭐 그걸 다 서초서장한테 보고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CBS에서 이제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참 이 공직자들이 자꾸
자꾸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진영과 정권을 떠나서 이런 분들이 정말 공직하면 안 돼요. 정말 잘못된 일들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이제 뭐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네. 법조계가 문제다. 법조계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거는 경찰에서 네. 이용구 차관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경찰에서 알아서 했다. 알아서 경찰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용구 그냥 단순 변호사가 아니고 나중에 공수처장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사실 이게 해줘야 뭐 되는 거 이런 공수처장 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쳐보면은 네. 법무부라든가 판사가 했다 이것만 네. 나와도 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네. 어떤 이 느낌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작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용구 차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 이 경찰이 알아서 했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왜 이렇게 경찰 개혁은 안 해요? 왜 그러면? 같이 해야죠. 검찰 개혁도 하고 경찰 권한을 개혁도 주면서 또 개혁할 거나 하고 이렇게 해야 해요? 아니 집권 되겠습니다. 5년 차인데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다음 정부까지 이어서 하면 됩니다. 다음 정부까지 정권이 알겠습니다. 바뀌어서 제대로 해야죠. 오늘의 메인 주제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정치는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렇죠. 준스톤. 이준석 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데 일단 당선 가능성 저는 아주 될까요, 높다고 봅니다. 아주 높다. 예, 왜냐하면 네. 여론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흐름이 계속 에스컬레이터 돼가고 있어요. 네.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얘기하겠는데 아유 예. 예전에 투자하셨구나?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위기. 예전에 네. 그 당대표 선거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선거.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특정 계파가 예. 조직을 동원해서 예. 특정 후보를 미는 그런 과정 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황교안이 됐고 버스 이정현이 됐고. 타고 체육관 올라오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계파가 없어졌어요. 어. 그리고 조직을 돌릴 수가 없는 게 다 그럼. 대면 예. 비대면 예. 비대면 선거를 합니다. 합동연설에도 그렇고 네. 조직이 이번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얼굴로 누구를 해야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는데 유리할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되는 게 좀 당의 변화와 쇄신에 걸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최고에 대한 호감도와 지지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저는 장성철 소장님과 소고기 내기 하겠습니다. 오, 네. 저도 껴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하시죠. 네. 예. 저는 뭐 저기 나경원 의원 민나기보다 밀 수는 없고 네.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전화 한번 하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자기가 시켜줘놓고 목소리 한번 듣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저 비하인드 아니 스토리가 우리 저기 있었네. 나경원 네. 그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과거와 다르게 좀 이렇게 네. 온화해지고 네. 참 저보다 선배신데 숙성되었다라고 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왜 근거가 뭐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될 거라는 근거. 아니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 말고 개인적인 사감. 그렇지 그런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도권에 기반하고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영남의 당원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이준석 최고가 물론 뭐 인지도가 높습니다만은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결국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로 이렇게 예. 수렴되지 않을까. 연장자들과 예. 그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뭐 소장파들이 수렴되는 형태로서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적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민주당 희망사항 아니에요? 아니죠. 민주당 희망사항은 조영 원내대표죠. 전 그래요? 원내대표죠. 사실. 왜요? 영남당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고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작진이 막 질문이 들어왔어요. 무슨 비하인드인가요? 나경원 대표와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밀어주시는지 물었는데. 아니 제가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좀 거친 말을 했더니 네. 또뭐 항의성 전화도 오시고 이래서 통화하면서 제가 네. 앞으로 원래 이제 항의성 전화 받다가 이제 전화가 항의성 전화 받다 나중에 굉장히 원래 정치가 좋게 끝내잖아요. 원래 이렇게. 정치가 그런 겁니다. 네. 갈등이 있는 다음에 통합이 있는 겁니다. 서로 근데 다르기 내가-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통합이 있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가 갈등 이후에 통합을 하셨다는 제가 전화 받을 말씀이십니다. 때 앞에 있었는데요. 아주 네. 비열하게 예예 대표님 이번에 경선 때 이기세요.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와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반감 느꼈는데요. 참. 야 이런 재밌는 비열한 게 비하인드. 아니고 친근하게 아니, 통합적 저는- 목소리. 아니, 갈등이 제가 왜 그렇게 통합이라잖아요. 통합적 목소리였죠. 제가 통합적 그렇게 목소리. 느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주호영 대표는 어때요? 아니 어제 에이. 한겨레 성현용 선 기자가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실 관계자 취재를 해봤더니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라는 말씀. 엄청 여유가 있어요. 진짜? 네, 그 캠프에 가보면 네. 예전에 조직을 통해서 당대표 선거했던 분들이 많이 붙어 있고 네. 거기에 총괄선대 본부장격이 박종희 전 의원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서청원 네, 전 그렇죠. 대표의 핵심 네. 측근 아니에요. 네. 좋아, 그럼 친박계가 붙었다라는 네. 것과 네. 아, 내가 그래도 대구 사람이니 우리 대구 경북 28%의 책임 당원이 네. 나를 밀어줄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번 선거는 그러한 조직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영남에 있는 골수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분들이 네. 주호영 후보를 특별히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친박 인사도 아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죠. 네. 탈당해서 바른정당 네. 했었죠. 똑같네요 이준석 네. 후보랑. 그러니까 이준석 측으로는 차별성이 없고 네. 굳이 주호영을 밀어야 될 그런 그래서 제가 요인이 봤을 때 없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네. 자 소고기 내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 소고기 내기. 예. 저도 해야 되나 소고기 내기? 근데 제가 참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이 세 분하고도 다 친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막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좀 고통스러워요. 아. 근데 저 평론가로서 할 말은 해야죠. 아, 그건 전문가인데. 네. 네. 그래서 좀 너무 안이하게 주호영 네. 원내대표 쪽에서 좀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네. 이준석 최고랑 803 높이 논쟁하면서 네. 아 이게 참 기선을 그렇죠. 빼앗겼구나. 그런 거 안 하셔야 되는데. 예. 라는 생각이 803대 들어요. 수락산만 있나 뭐 스포츠카드 전기차도 있는데 뭐죠. 네.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그러한 천하에 이준석이 말 얼마나 잘합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최고와 말싸움을 할 정도의 레벨은 우리 김태현 앵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저는 이준석 에? 후보를 파해하는 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피해 나가면서 싸울 수 있냐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가 강의 좀 해드릴까? 나경원 대표. 아니, 그래서 이제 이준석 최고랑 말로 논쟁을 하지 말고 네. 당의 비전, 쇄신, 혁신, 그렇죠. 네. 내년 대선 어떻게 치를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서 나는 경륜이 있어 나에게 네. 맡겨줘 네. 이런 식의 어필을 했어야 하는데 네. 말싸움에 말려든 것은 참 손해다.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장성철 소장, 네. 2등은 이준석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 소개 사드릴게요. 저 그러면은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나경원 네. 원내대표가 조언 안 해주죠.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뭐 조언이랄 어떻게 게 뭐 하면은 있습니까? 전 원내대표거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사실은 보면 저기 누구죠? 그 연예인 그 가수 닮은 분 갑자기 평론가 생각이 안 나지. 네. 진중권. 진중권 씨하고 논쟁하면서 네, 진중권 씨. 진중권 씨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20대 남자들한테 어필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바람으로 네.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젊은 층들에게 흔히 하는 어필하는 보수 그런 의미에서 혁신 보수 이미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네. 야, 제가 진행자만 아니면 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참으세요. 할 수가 없는 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당 대표 후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우 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있는데. 이게 정치 평론이 게 내부 속사를 너무 많이 알면 재미없어요.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편해요. 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제 잣대로 막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근데 이게 더 잘 맞더라고.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후보가 되면 네. 민주당은 어때요?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점에서요?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준석 최고위원 된다면 저 같은 사람부터 먼저 우리도 20대, 30대 당대표 새로 뽑자 이런 이야기 할 네. 수도 있어요. 오. 그만큼 저기 정치적 격변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되면 우려도 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이준석 최고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 흔히 하는 급진적 보수 혁신인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흔히 하는 이 완전한 자유 경쟁, 네. 자유지상주의라고 하죠. 리버테리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리버테리안이라는 게 극우적 경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유럽식의 스킨헤드족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념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최고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잘 집어줄 거라고 봐요. 지금 이게 지금 속보인 거죠? 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어디죠? 여기가 언론사가 아주경제에서 단독 기사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이재호 등 친이계 당대표 주호영 지원 지령 개파 정치 부활하나 굉장히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님한테 나쁘게 작동하겠네요. 오히려 예. 장천 소장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건 악재죠. 네. 이거는 어디 특정 단체에서 음. 또 특정 개파에서 민다. 예. 이거는요 개파를 초월해서 예. 이 당을 관리하겠다라는 주호영 대표의 원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언론 보도됐으니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국민통합연대 명의로 좀 내려주실래요? 2021년 5월 24일 명의로
저 국민통합연대 중앙위원 31명 중 26명에 참석하여 비밀투표로 후보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주호영, 최고위원 후보 조혜진, 정미경, 배현진,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강태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게 팩트는 이렇게 올라왔다. 네. 해석은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하시면 되고. 자, 4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해볼게요. 대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 후보가 전당저 당대표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돌풍이 저는 태풍이거든요. 태풍. 이게 여야 대선에 미치는 영향, 야당에 미치는 영향, 여당에 미치는 영향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 힘에 집중될 겁니다. 이준석 최고가 어떻게 당을 바꾸고 어떻게 개혁을 하고 대선 후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국민의 시선을 빼서 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국민에게는 커다란 도움과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야당의 야권에서 지금 지지율 1위 달려 있는 사람은 윤석열 네, 전 총장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과 궁합은요? 글쎄 그거는 궁합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대표가 대선 후보를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룰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보조제의 역할로서는 너무나 환상적인 궁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 윤석열 총장도 정치권 외곽에 있으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정치판을 바꾸겠다, 변화와 쇄신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출마할 거 아니에요?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저도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한편으로서 이제 반란군은 반란군들하고 통하거든요. 아니 뭐 나쁜 의미의 반란군, 혁명군으로 제가 바꿀게요. 혁명군으로, 혁명군으로 바꿀게요. 혁명군으로 바꾸는데 이 당내의 기존 정치 질서에 비주류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저는 작동할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 계열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저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여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권에는 이제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이준석 씨 같은 하나의 런닝메이트 흐름이 될 수 있을 젊은 정치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제가 여권에 생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당 후보하고 그러니까 야당 후보하고 이준석 만약에 당대표 되면 이렇게 딱 붙여놨을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여당 후보하고 그렇죠. 구해야죠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 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뭐 이준석, 윤석열 딱 그림 나오는데 우리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송영길 딱 나오면 이게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있을까? 연기력이 어땠어? 네? 좋은 분이죠. 송영길 대표가 지금 뭐 중도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대신 그 옆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JYP. JYP가. 하여간 민주당은 저는 고민일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딱 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처음에 이제 여당 대표는 인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대선에서 제가 한 어떤 가지 좀 더 영향을 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뭐 나경원 원내대표나 조영 원내대표가 이준석은 경륜이 없어 정치 경험이 없어라고 하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네. 최고위원, 비대위원, 출마, 뭐 정치평론 어마어마한 그렇죠. 정치 경험이 많아요. 네.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국회의원이 못 됐을 뿐이지 네. 국민 대중들과 호흡하는 정치를 오랫동안 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평가합니다. 두 분 다 오늘냐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여론의 흐름이 높으니까 잘 보여야죠. 보여야 된다. 저는 뭐 제가 또 다른 반사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왠지 소고기를 제가 2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드리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저기 저 장성초총한테 한 번, 그다음에 우리 박진영 그렇죠. 교수한테도 제가 소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니까요. 소고기를 그 제 고향 쪽에서 공수해서 최상급으로 한번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고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저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